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코딩을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이 OS가 어떤 OS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제가 예전 온라인 강의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 OS가 어떤 OS인지. 리눅스, 예, 우분투, 네, 리눅스도 맞고 우분투도 맞죠. 이거는 이제 우분투라는 OS인데 우분투의 그런 코어는 리눅스예요. 리눅스라는 거를 사용자가 쓰기 쉽게끔 좀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좋게 만든 게 우분투예요. 그래서 리눅스도 맞고 우분투도 맞아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할게요. 이 게임 이름이 아스테로이드라는 게임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라이브러리 추가이죠. sys라는 거는 이제 우분투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 여기에 있는 그런 OS와 이 파이썬을 연동시키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import sys를 해줘야 되고, from mass import radians sin cosine. 그러니까 그 함수를 임포팅 할 때 또 다른 방법이 from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ss라고 하는 함수의 집합,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함수들 중에 라디안스나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만 본 코드에서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from 라이브러리 import 함수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rand int 랜덤한 인티저 값을 생성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import 파일 게임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들 때. 그리고 from 파일 게임 locals import 하고 예제 코드를 보시면 뭐 rect, quit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함수들을 한꺼번에 일일이 작성을 하게끔 예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별표를 하면 여기 파일게임.locals 안에 있는 함수들을 모두 다 임포팅 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임포팅 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들은 다 적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에러가 안 떴다 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임 코드 안에 제대로 임포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메인 섹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임포팅 하는 이 과정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되는 섹션이고, 여기에 이제 이 코드가 게임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스테로이드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메인 섹션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일 게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파일 게임 키 .set repeat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몇 번 말을 해드렸는데, 이거의 기능은 우리가 캐릭터를 움직일 때 키보드를 연타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꾹 눌러도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우주선을 조정을 할 때 그런 방향 버튼을 연타로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한 번만 꾹 눌러도 그 방향으로 캐릭터가 이제 움직이고, 만약에 이 코드를 적지 않게 되면은 캐릭터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키보드를 연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주면 이제 게임 캐릭터를 좀 더 손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피스는 이제 게임의 그런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 디스플레이 셋 모드 게임 화면 사이즈는 800 by 800이네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게임 화면을 띄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게임 화면, 우리가 800 by 800으로 지정한 게임 윈도우가 이제 떴죠. 이렇게 이제 일종의 백지의 도화지 상태인데, 이 도화지 안에 그리고 싶은 그림을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게임 윈도우가 꺼지지가 않죠. 이게 이벤트 함수가 아직은 안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함수부터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벤트 함수를 넣기 전에 매 프레임마다 그 게임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클락이라는 이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메인 함수 안에는 sysFont라는 게 있고, pygame.font sysFont none 72, 이거는 게임상에 뜨는 그런 글자들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스코어 폰트, 그러니까 게임 점수를 출력을 하는데, 이 폰트는 sysFont none.
그리고 메시지 클리어 시스 폰트 렌더. 어떤 글자를 화면상에 띄우느냐, 영어로는 렌더링 하느냐, 클리어드. 이거는 이제 게임을 이제 깨게 되면 클리어드가 뜨고, 글자의 색깔, 파란색과 초록색과 섞은 색깔을 띄우겠다. 그리고 메시지 오버, 이거는 게임 오버 메시지. 게임 오버. 색깔은 역시나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은 색깔. 그리고 메시지의 위치와 크기, 이거는 메시지 클리어의 그런 사이즈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메시지가 출력되는 위치, 정 가운데에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메인 섹션에 메인 함수를 넣어줘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안 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류가 안 뜨고 정상적으로 이 메인 함수가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 화면을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게끔 해주는 while 문을 넣어주는 거죠. while 문은 이거는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이제 반복문이 되는 거고, 이 반복문을 적어줘야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끔 구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키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를 만들어줘요. 키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 만들어주는데, 이거에 대한 입력이 키맵과 뭐 우주선이 되는 거예요. 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키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는 이제 키보드 입력을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키맵과 쉽이라는 입력을 주는데, 일단 키맵 이거는 일단은 그냥 아무 값도 안 넣어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해두고 키맵 핸들러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메인 함수 위에 definition 키 이벤트 핸들러 키맵 쉽,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벤트를 받는데, 이벤트는 이제 마우스 입력, 키보드 입력 이거를 받는 거죠. 이벤트 겟 입력을 받아서 이벤트 타입이 종료 명령이다 라고 하면 파일 게임을 꺼주고, 그리고 시스템 상에 떠있는
이 게임 프로그램까지 종료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해주면 이제 화면을 끌 수 있는 그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한번 그 다음으로 이제 우주선을 그리는 걸 만들어 볼게요. 아무래도 우주선이 메인 캐릭터니까 우주선을 만들어 보는데, 일단은 여기 게임에 등장하는 이런 객체들, 그러니까 우주선, 그리고 운석, 총알, 이런 것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펑션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 그리고 매 초마다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을 이런 속성이나 펑션들이 공통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공통적인 펑션과 속성들을 부모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속성만 모아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그 부모 클래스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그대로 상속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아까 PPT에서도 부모 클래스가 드로블이라고 하는 이런 부모 클래스를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이 드로블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제일 먼저 만들어 줄게요. init self 하고 rect. 이거는 이제 생성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펑션 함수를 만들어주면 스텝 하고 800의 나머지. 그래서 렉트 제로는 이제 렉트 센터에서 렉트를 받아 센터 값을 렉트에 넣어주는데, 이거는 센터,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에 그 게임 캐릭터 이미지의 가운데 센터 좌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의 x축, y축을 의미를 하는데, 인덱스 제로라고 하는 거는 그 게임 캐릭터나 뭐 운석, 총알의 x축 좌표를 의미를 해요. 거기서 이제 스텝 제로, 그러니까 스텝이 이제 매 초마다 뭐 한 칸, 10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스텝만큼 우리가 입력을 줬을 때 그 스텝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그 스텝을 더해주면 그 스텝 지정된 스텝만큼 매 초마다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초기화를 0,0으로 했기 때문에 X쪽으로 계속 0을 더하고 Y쪽으로 계속 0을 더하니까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나누기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게임 화면 사이즈가 800 by 80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800, 이 오른쪽 끝으로 게임 캐릭터가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 숫자를 800을
나눈 나머지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801만큼 나갔다 하면은 왼쪽에 한 칸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왼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Y 포즈 Y는 인덱스 1 스텝 Y축은 인덱스 1이니까 인덱스 1을 넣어주고 Y도 역시 800 사이즈니까 나머지 800 그리고 센터 좌표는 이렇게 움직이고 업데이트된 위치 좌표를 다시 이 센터 좌표에 넣어주면 게임 캐릭터가 매 시간마다 주어진 스텝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 우주선을 그릴게요. 우주선은 이 부모 개체 드로브를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을 때는 이 클래스 옆에 괄호하고 상속받고 싶은 부모 클래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드로블 안에 들어있는 이 속성들을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오고 위에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뭔가 더 추가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생성자에 추가하고 싶으면 생성자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또 그런 펑션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펑션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생성자는 이제 슈퍼라고 해서 이런 지금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의 그런 생성자 속성을 받아오겠다. 보면은 입력을 렉트로 받잖아요, 부모에서. 그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부모 클래스의 이런 생성자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위치, 사이즈.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없는 이런 우주선 속성을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세타 우주선의 그런 그 방향, 우주선의 방향, 파워는 우주선의 속도, 엑셀은 우주선의 가속도, 그리고 익스플로드는 우주선이 지금 운석이랑 부딪혀서 폭발을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 주는 거죠. 우주선 이미지 불러와 주고 우주선이 폭발했을 때 우주선의 위에 그려지는 이미지, 폭발 이미지를 불러와 줘요.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있는 이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 안에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 보시면 뱅 이건 폭발 이미지, 그리고 BG 이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락 이건 운석 이미지, 쉽 이거는 우주선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이미지 로드를 해주면 이 클래스에서는 우주선과 뱅 이 폭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우주선을 그리는 펑션이에요. 로테이티드. 로테이티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세타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이 세타만큼 게임 캐릭터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게임 점 트랜스폼 로테이트 이거는 셀프 이미지, 아까 넣은 이미지를 주어진 각도만큼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 우주선 익스플로드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속도인데 여기에 이제 가속도 부분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게임 캐릭터를 한쪽 방향으로 점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그 입력을 주면은 게임 캐릭터가 그 방향으로 점점 더 빨리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파워에 매 프레임마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파워는 0.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버튼에서 버튼을 누르다가 손을 떼는 순간 그 캐릭터는 점점 느려지잖아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0.94로 곱해주면 속도가 이제 0.94 곱해주면 그만큼 6%씩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이동 명령을 안 주게 되면 게임 캐릭터는 결국에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악셀 이것도 0.94. 악셀도 이제 가속력 자체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더 빠른 가속을 줄 수도 있고 더 느린 가속을 줄 수도 있는데 이 가속도 자체도 뭔가 이런 매 프레임마다 0.94로 곱하니까 6%씩 뭔가 감소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사인, 라디안스, 셀프, 세타. 그래서 코사인 방향으로 파워, 속도만큼 매 스텝마다 움직이는 거죠. 인덱스 0이면 X축, 인덱스 1이면 Y축.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Y축은 캐릭터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Y축 좌표는 점점 감소를 하게 돼요. 좌표축이 오른쪽이 X축의 플러스 아래쪽이 Y축 플러스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게임 좌표축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Y축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줘야 우리가 화면상의 위쪽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셀프 무브. 무브는 여기 그 부모 클래스에서 무브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게임상의 화면상에 그 우주선을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게임상에 우주선을 그리려면 Y축으로 이 부분에 우주선 지금 에러가 떴는데 리스트는 아무 그게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주선 그 초기값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아까 테스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생성자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적어주면 우주선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선은 이 그림과 위치, 가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초기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draw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의 펑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에러가 떴는데 explode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타를 내서 그런 거고 오타를 수정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게임이 에러가 없이 이제 구동이 되는데 우주선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함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업데이트 해줘야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죠.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1초에 몇 번 할지 여기에서는 20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주선이 그려졌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주선을 그렸고 그러면 아까 그림 중에 백그라운드가 있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우주선의 위치에 맞춰서 배경이 뭔가 변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주선을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그리는 거를 넣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그림에 X축, Y축 좌표는 0,0으로 맞춰두고 이제 여기 우주선을 그리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위치 플러스 뭐 우주선 스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코드를 구현을 하고 그 우주선이 움직이게 만드는 단계까지 지난 후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그리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위치,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죠.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는 파일 게임 점 이미지 로드. 아까 백그라운드 png 파일이 있었죠. 백그라운드 png 파일 이거예요. 보면은 뭐 이런 우주를 나타내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이 게임 배경에 입혀주는 거죠. transform.scale ex라고 하는 거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2배만큼 키워주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보다 더 큰 원본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게임 화면상에 이제 표출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surface fill 이게 검은색 화면으로 이제 도화지를 세팅 초기화해주 리셋을 계속 해주고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준다. 어느 위치에 넣어주냐면 XY 좌표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0,0 위치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려지고 백그라운드 안에 게임 캐릭터가 이제 그려지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니까 이제 게임 화면의 구성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2배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배가 아니라 보면 이 게임 일단은 2배를 키운 이후에 그 게임 백그라운드에 입힐 때는 또 사이즈를 더 키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시켜 보니까 이제 이런 토성의 사이즈를 보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 자체가 엄청 크네요. 네, 원본 이미지 자체가 엄청 크고 이 이미지의 100% 사이즈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배가 맞네요. 대략 2배. 가로 길이가 어느 정도 2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매우 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백그라운드도 뭔가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우주선을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요. 우주선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그러면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키 이벤트 핸들러 부분에 아까 이제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게 키보드 입력 부분. 키보드 입력 부분
키 다운은 키를 누르는 거, 키 업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는 거. 그러면 키보드가 눌려 있다가 올라오겠죠. 다운은 누르면 키보드 버튼이 내려가고. 그래서 키 다운, 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키를 이제 리스트에 하나씩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동시에 다른 버튼도 같이 누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총알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버튼, 동시에 눌려지는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에 어펜드를 안 해줘도 되는데 버튼을 동시에 여러 버튼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키맵 리스트에 이제 왼쪽 버튼이 있으면 우주선의 각도가 5도씩 늘어난다. 오른 버튼이 있으면 네, 여기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함수가 min이라는 함수예요. mi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그런 미니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라는 숫자와 10.xl 더하기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재 우주선의 가속도와 현재 이런 5라는 숫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두 숫자 중에 더 작은 숫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맥스 이것도 맥스는 이제 맥시멈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미는 둘 중에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맥스는 둘 중에 큰 값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단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이제 되는데 지금 앞으로 움직이는 게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아마 이제 이 엑셀만큼 이제 속도가 나야 되는데 이 엑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셀프 파워의 엑셀. 엑셀이 지금 이제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지금 코드가 다 구현이 안 돼서 뭔가 발생하는 문제 같아서 다른 부분을 먼저 코딩을 해볼게요. 이제 만들어 볼게 이제 운석을 그려볼게요. 운석을 그리려면 아까 우주선을 그렸듯이 운석도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주게 되고, 운석에 대한 생성자를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가져온다. 입력은 포즈와 사이즈. 포즈는 이제 말 그대로 포지션, 위치이고, 사이즈는 말 그대로 크기입니다. 운석이 아마 크기가 다양한 형태로 생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입력 자체를 위치와 크기 둘 다 받는 것 같아요. 이미지.load log png 그리고 self 세타 and int 0도에서 360도에 랜덤하게 회전되어 있는 운석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이즈는 사이즈. 운석의 속도, 운석이 이제 화면상에서 움직이는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느리게 움직이나 봐요. 이거는 움직이는 이 방식은 우주선과 동일하죠. 매 스텝마다 이제 다이렉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석의 생성자를 만들었으니까 운석을 그리는 펑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filegame.transform.rotorzoom 그러니까 회전을 주고 확대를 해주고, 확대를 해주는 이유는 그 운석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서 그림 사이즈를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센터를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석을 그려주는 펑션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은 운석을 이동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운석에 대한 클래스까지 만들었고, 네, 아까 그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틱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매 순간마다 실행이 되어야 되는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틱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if not game over,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면 틱이라는 거를 이제 실행시킨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제 모든 오브젝트는 움직이고, 게임이 끝나는 순간 그 오브젝트가 다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오버는 처음에는 false,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처음엔 게임이 안 끝났으면 이렇게 틱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서 조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진 방향을 누르면 속도가 증가를 해서 빨리 움직여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관성이 작용을 하는 느낌이 들죠. 누르면 누를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근데 이제 최대 속도는 이제 정해지죠. 네, 이렇게 이제 우주선이 우주 환경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운석을 그리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운석을 게임 화면에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운석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 우주선 위에 운석들 리스트. 운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운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while length lock, 그러니까 운석의 개수가 4개보다 적으면 운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석이 처음에는 0개이죠.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랜드 인트, 아까 게임 사이즈가 800 by 800이잖아요. 그래서 그 운석이 생성되는 위치는 그 게임 화면에 가로 800, 세로 800, 이 공간상에서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석 개수가 4개가 될 때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은 한번 코드를 구현을 하고 게임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운석이 우주선과 겹치지 않게끔 처음에 생성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주선과 겹치는 위치에 바로 생성을 해버리면 게이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석이 생성되자마자 게임이 끝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석이 처음에 생성되는 위치는 우주선이 없는 위치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운석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운석은 이제 계속 이동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함수를 적어주고, 만약에 이런 운석이 움직이다가 우주선과 부딪히면 우주선이 폭발한다, 이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오버. 우주선이 폭발을 하고 게임이 오버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오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에러가 떴을 때 이 에러의 그 키워드를 잘 보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에러가 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락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C를 하나 더 적었죠. 그래서 그 부분 여기에 에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타가 계속 나는데, 오타는 이제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네. 지금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운석이 이동을 하고는 있는데 운석이 게임 화면에 그려지지가 않았죠. 그러면 운석을 그리는 그 코드를 적어줘야 돼요. 그거는 우주선을 그리는 코드 밑에 이제 운석을 그려주는 코드를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석이 그려졌죠. 부딪히면 이렇게 모든 객체들이 동작을 멈추고 이렇게 충돌을 했다라는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석을 피하면서 운석을 파괴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우주선이 후진도 되네요. 네, 이렇게 운석이랑 우주선이랑 그렸고, 그러면 충돌을 하고 났을 때 이제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게임 오버가 되면 이제 메시지를 띄우게 만든다. 만약에 이제 그 돌을 다 파괴를 해서 없애면 게임 클리어고, 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주선이 운석과 충돌을 해서 파괴가 되면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클리어.
게임 오버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서 네, 운석이랑 충돌을 하니까 이제 게임 오버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이제 총알이 남았어요. 이제 운석을 파괴를 하려면 총알 객체가 필요하고 그 총알이 운석을 맞춰서 운석을 하나씩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총알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총알에 대한 클래스는 운석 클래스 밑에 예제에서는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총알 이것도 역시 부모 객체 부모 클래스에서 속성과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알의 크기는 6x6 픽셀이 되고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펑션을 하나씩 만들게요. 이렇게 이제 그리는 함수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매 순간 틱톡 틱톡 하는 동안 또 이 총알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총알을 이동하는 이 기능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총알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운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이 7개까지 생성이 되는 건지 이렇게 7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이렇게 총알을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을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운석이 이동하는 부분 이제 총알이 이동하는 부분 사정거리까지는 이제 총알이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알이 운석과 충돌을 하는 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총알을 화면상에 나타내 볼게요.
총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총알을 쏘는 스페이스바 부분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총알이 움직이는 부분, 여기에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총알이 생성되었으면 움직이고 생성이 안 되었으면 생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키맵 안에 스페이스 바가 있다 하면 샷 카운트 0으로 만들어주고, 총알은 우주선으로부터 발사가 되니까 우주선 위치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요. 처음 위치가 우주선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총알이 나가는 그 움직이는 각도는 우주선의 각도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우주선의 전면부에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제 한번 총알을 그려볼게요. 발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총알이 이런 식으로 사정거리까지 7발이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총알을 무조건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7발이 사라지고 나서 또 총알이 발사되고, 7발이 또 사라지고 나서 총알이 발사되고,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총알을 그리고 총알이 움직이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총알을 발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발사되는 그 기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그 운석과 총알이 충돌을 했을 때, 총알이 운석을 맞췄을 때 운석이 사라지는 그 동작을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아까 총알 부분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총알이 사정거리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 운석과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석이 총알과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함수를 쓰고, 만약에 충돌을 했으면 그 충돌한 운석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it이라고 하는 게 이 hit 안에 이런 충돌한 운석에 그런 운석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hit 안에 운석 정보가 들어갔다, 충돌한 운석이 나왔다 하면은 스코어가 올라가겠죠. 스코어는 운석의 크기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스코어를 매겨야 되니까 스코어 점수를 초기화해주는 그 부분을 넣어줄게요. 처음에는 스코어가 0부터 시작하니까 0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충돌한 그 운석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운석이 만약에 커다란 운석이 쪼개지면, 그냥 커다란 운석을 맞추면 그 운석이 더 작은 운석으로 바뀌나 봐요. 그냥 커다란 운석을 하나를 맞춰서 파괴를 시키면 커다란 운석이 사라진 대신 작은 운석이 두 개가 생기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그리고 운석이 모두 다 제거되면 게임 오버가 되는데, 이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운석 개수가 0이니까 게임 클리어 메시지를 띄우는 거죠.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운석을 다 없앴기 때문에 생긴 게임 오버는 게임 클리어 메시지를 띄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이제 구현이 됐는데 한번 운석을 하나씩 제거를 이 조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미사일을 총알을 쏘면 이렇게 운석이 쪼개지죠. 그래서 작은 파편들이 많이 생겨요. 그 파편과 맞으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고, 이제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운석을 맞췄으면 스코어가 올라가는데 그 스코어 점수를 화면상에 이제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화면상에 그리는 거를 해야 돼요. 스코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스코어가 이제 인트 값이잖아요. 이제 숫자인데 str은 이거를 스트링 글자로 바꾼다라고까지는 예전 온라인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Z필 이거는 무엇이냐? 스코어를 출력을 할 때 보면은 6이라는 게 이거는 6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6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칸수를 만든 다음에 스코어 1점이면 1점, 10점이면 10점, 100점, 1000점이면 1000점 이렇게 6칸 안에 글자를 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주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코어를 출력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Z필 저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를 바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스코어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까 0000 6칸에 이 점수가 표시된다 그래 표시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스코어 옆에 Z필 이거를 안 해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빈칸이 이제 6칸에 이제 0을 채우는 그런 숫자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네 자리 숫자 이렇게 뜨는데 ZP를 해주면 이렇게 0000으로 이제 6칸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제 코드 구현이 다 되었네요. 이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보았는데 네,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었나요?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예제 코드를 직접 코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파라미터를 바꿔보고 함수를 바꿔가면서 해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직접 해봐야 이제 100%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지금 이제 제 스트리밍 강의를 그냥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들으셨으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제 이걸로 이번 소통 강의는 마칠게요.